네, 덴티움과 함께하는 먼데이 세미나 3부작 마지막 편입니다. 골치 아픈 전치부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연세구태의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구강아감면외과 변수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네. 한결같은 그 옷에 대한 고집. 네. 이게 좀 면이 뭔가 부드럽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옷을 되게 깨끗하게 잘 입으시네요. 네. 고이.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이제 연말 분위기도 나고 다들 막 신나셨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가장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 전치부 수술인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보니까 참 전치부 임플란트 어렵다. 그래서 가끔씩 전치부는 그래서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뭔가 브릿지라든가 이런 케이스로 그냥 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또 근데 임플란트 기술 자체도 많이 발전하였고, 그리고 고리식이나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간단하게 끝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부의 어떤 프로토콜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케이스 셀렉션 하시고 잘 집행한다면은 꽤 괜찮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상악 전치부는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지만 하악 전치부는 그래도 조금 편하죠. 뭐 그렇다고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뼈가 너무 얇은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도 흔히 말하는 나이프 엣지입니다. 나이프 엣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파노라마 보고 환자분한테 이거 임플란트 쉬워요. 뭐 브릿지 끊어내고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CT 본 다음에 기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레비알과 그리고 링궐 쪽에 폭 자체가 지금 본 위스가 3mm 이하, 3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깥쪽에 본 남길 거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남는 부분이 거의 없죠.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강도가 높은 임플란트, 아니면은 내로 임플란트, 아니면 두 개가 합쳐진 거, 이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환 교수님 정도라면 리치 스프레딩 뭐 이런 걸 하셔야 되지 않나요? 사실 원장님도 예전에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리치 스프레이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강의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 강의 안 한 지 오래되셨죠, 사실. 요새는 사실 리치 스프레이팅이나 아니면 뭔가 허리젠탈 본 오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수요 케이스가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자체의 개선 정도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고리식도 어떤 컨셉과 그리고 재료 자체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수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는 없고, 그렇죠. 환자분도 고생하고 그렇죠. 저도 고생한다면 정말 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결하는 그 영상을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가는데 저희가 KTX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굳이 네네. 무광호를 타고 탈 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치료 방법 자체가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 자체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보면은 또 작품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임상에서 이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네, 역시나 감탄이 나옵니다. 광이 납니다, 광이 나. 네, 역시 부럽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진이고요. 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3번은 발치, 43번은 발치가 된 것 같고요. 33번 쪽은 이제 크라운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주적으로 조금 결손부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 그으셨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거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긁혀 나오는 뼈를 보니까 아마 예전에 치주 재생 수술 했던 부위인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 긁혀 나오고 있습니다. 디펙트가 생각보다 좀 커서 아마도 재생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저기 뭐죠? 저기 큐렛 아닌가요? 네. 네. 자, 큐렛으로 박리를 하는. 신기하게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지게. 안 찢어집니다. 네. 감탄합니다. 이건 정말. 저는 네. 큐렛 하면서 저렇게 쉽게 연조직이 이렇게 젖혀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 큐렛으로 바로 진짜 큐렛까지. 네. 그러니까 정말 조자룡 한창 네. 쓰듯이라는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로 다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고수들은 무림 고수들은 막 나무까지 하나 가지고도 막 칼싸움을 하잖아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아마 루트 플래닝을 위해서 라운드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근면도 살짝 처치하고 그 다음에 결손부도 청소하면서 디펙트를 좀 더 페이버로 보는 형태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정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정말 최고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완벽하게 다 긁어주고, 그렇죠. 네, 그것도 이런 로터리 타입으로 긁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번거로운 건데, 그리고 트랙까지 다 써주시고,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여기 하이스피드 벌을 사용하셨는데 뼈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브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 티슈 레벨 픽스처가 있는데 가이드들이 첫 번째 게 2.5기 때문에 첫 번째 드릴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2.0 픽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2.0 픽처를 사용할 때는 하이 스피드로 저런 얇은 뼈로 이니셜 드릴링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딱 코티컬만 따주고 그 그쵸. 다음에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밀고 거죠. 들어가는 네네. 자, 이제 브라이트 티슈 레벨이 지금 결국은 이게 리치 스프레딩 아닐까요? 뼈를 벌리면서 약간 들어가는 벌리면서 거니까. 지금 들어가죠. 지금 벌어지는 거 보이죠? 그린 스틱 프랙처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뼈를 확장을 시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린 스틱 프랙처 같이 살짝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프리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인펙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구별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력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딱 적정한 정도에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뾰족하다 보니까 구멍을 뚫어주면 콜라겐 그래프트가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연조직을 증강시키는 폴, 기둥의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엔 이거를 입천장에서 떼와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두껍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콜라겐 그래프트가 꽤 나쁘지 않게 연조직을 증강해주기 때문에 와이 낫이에요. 왜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픈 힐링을 통해 가지고 각화층 증강할 때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지금 콜라겐 그래프트 간단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꼭 반드시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뭐 저는 일단 치주 처치를 하니까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아에 치근이 노출된 경우 그런 경우는 입천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악 전치부의 파필라 재건을 위해서는 꼭 입천장을 뗍니다. 이게 콜라겐 그래프트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연조직의 볼륨을 수직적으로 증강할 때만큼은 확실히 환자분의 연조직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봉합을 이제 버티컬 부분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의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오픈 힐링을 통한 각화치은의 재생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인데 아까 결손부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저 부분의 골 재생을 이제 기대할 건데 과연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저 치아 같은 경우는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되는 건데 임플란트 심으시면서 저게다 과연 정선민 원장님이 청구를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를 해주셨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청구를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해야죠. 당연히 이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여기 저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치과 의사분들이겠지만 사실 지금 심평원에서 그런 것들을 안 받아주는 분위기죠. 웬만하면 안 받아주는 분위기여서 청구를 만약에 하시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팔택하는 모습,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치근면 처치하는 모습, 그리고 뼈 넣는 모습을 사진 찍고 차팅을 잘 해서 청구해서 사실은 약간 좀 싸워가면서 쟁취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자연체를 살리는 좀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죠. 네.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요. 힘들기만 하고. 이게 결국에는 치과 의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수가를 받고 청구가 됐을 때 환자한테도 더 많이 저희가 하게 되니까 환자한테도 좋은 거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이식제라든가 이런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사용을 하니까 뭐 회사에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수가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만 어쨌건 이 부분에서 이제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까지 같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치주인으로서 되게 좀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뺄 수도 있는 치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3번, 3번 두 개 심어도 되는데 굳이 저거를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을 했다는 거는 정성민 원장님의 베이스가 페리오. 네. 약간 페리오. 저걸 네. 살리겠다는 컨셉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치과에서의 또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저 치아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술후 사진도 역시 작품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거품 하나 없이 깔끔하게 네. 진짜 잘 찍었어요. 아름답습니다. 아웃포커싱 딱 해가지고 찍었고요. 임플란트 이제 6일 뒤군요. 6일 뒤에 스티치아웃 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조지 치유가 되었고 누르스름한 부분이 보이지만 오픈 힐링된 부분은 콜라겐 그래프트의 혈관화를 통해서 각화층으로 결국은 재생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쓰면은 생기는 현상이죠. 그쵸? 네. 임플란트에 홀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벽컬 쪽으로 조금 보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링구얼 쪽으로 하는 게 좋지만 또 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버컬 쪽 컨투어입니다. 지금 연조직과 뼈가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자연치만큼 정말 두툼하게 잘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컨터가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임플란트가 오래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임플란트 역시 나란하게 예쁘게 잘 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32번 그 메디얼 쪽의 결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들어간 뼈가 실제로 저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저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은 환자분께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임시치아로 사용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뼈가 좋고 각화층이 두껍다면 심미적인 결과가 분명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치아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티슈의 힐링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자분들이 오랄 하이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조금 관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32번 판이 있고 33번 저쪽 부위까지 이게 지금 프로비저널로 이게 지금 연결된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원래는 제가 파이널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아 임플란트 연결 안 하는데 이렇게 임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좀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정성민 원장님이 좀 그런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션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 치아까지 넘어가서 고정을 얻는다거나 옆에 있는 자연 치아랑 아예 레진으로 붙여버린다거나 해서 초기 임플란트의 어떤 실패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노하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과도 괜찮았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진짜 파이널로 간다면은 아직 저희가 논쟁이 많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를 묶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잘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프로비저널 기간 동안만큼은 충분히 자연 치아의 의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어떻게 나왔는지 몹시 기대가 돼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사진 자료들 회사 측을 통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술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전치부인데 이 경우 보기만 해도 심란하죠. 심란하죠. 네. 네, 심란하죠. 이런 환자분들이 아직까지 종종 존재하신다는 게 이게 저희가 막 열심히 TBI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치약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치과 공포증이 많으신 분들이 치과를 안 오시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나빠져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저런 치아들을 재건하는 것도 있지만 라포를 쌓아서 이 환자분을 치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오면 사실 좀 더 즐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치과 의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네, 치과 의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치과 의사분들이 되게 치아에 공포증이 많아가지고 네. 풀덴처 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제가 본 중에는. 그리고 치아를 그냥 계속 못 뽑고 있다가 너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한번 받고 나서 공포증 때문에 30대까지 치료 한 번도 안 받고 이런 분들도 네네네.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이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나마 저희가 이제 뭐 맥주가 절반밖에 없네랑 절반이나 있네 이런 차이처럼 이 환자분의 경우는 그나마 장점은 루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뼈가 있습니다. 맞아요. 각화치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치아 안 뺀 거는 잘했다. 그나마. 그나마. 네, 그나마. 왜냐하면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나마 조금 장점을 본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를 막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을 잘 만났다. 아, 네, 맞아요. 아, 원장님을 잘 이 만났다. 원장님의 그 네. 핀 가이드를 개발하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셨었죠? 현영건 원장님. 현영건 원장님. 네. 원장님. 수술이 정말 깔끔하시고 깔끔하시죠. 네, 손이 네. 참 좋으신 원장님이시고 네, 네. 강의도 되게 젠틀하게 멋있게 잘하셔서 매우 존경하는 원장님인데 한번 수술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상당히 잘 찍으세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각도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역시 개발자답게 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핀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수십 개는 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핀을 꽂고 그 위치를 치아의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뾰족한 기구, 프로브 같은 기구를 통해 가지고 구멍을 먼저 뚫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핀을 쭉 밀어 넣으면 얘가 뼈를 따라가니까 실제 판막을 안 열어도 안에 뼈가 어떻게 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 핀 가이드를 사용하실 때 보면은 어태치드 진지버가 아니고 다 전부 다 그 상방으로. 오, 맞네요. 네, 점막에다가 네, 네. 뚫었군요. 네. 네. 루크 진지버 정션은 상방으로 항상 네네. 뚫어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어태치드 진지버 쪽에서는 본 콘토가 거의 대부분은 잡고 있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 뚫게 되면 오히려 찢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케이스가 그 상방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핀을 버컬 쪽에만 꽂으셨는데, 아, 역시 팔라탈도 꽂으시는군요. 치아를 피해서 팔라탈 월에다가 이제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 축구 경기 하듯이 네. 골대 두 개 사이에다가 그렇죠. 그냥 공만 차 넣으면 슛 골인인 그런 이- 상황이죠. 이제 핸드피스로 골만 차 넣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굳이 플랩을 많이 안 열어도 되겠다는 안 생각이 열어도. 드네요. 여기서 이제 결정할 것은 이제 버칼 링구얼 쪽에 이제 본 컨토는 잡혔기 때문에 임플란트 깊이만, 그렇죠. 예. 뎁스만 뎁스만 잡으면 네, 되는 네.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임플란트는 여기 심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되는 거고, 네. 버코링구얼은 핀이 잡아줬으니까 네. 신경 쓸 거 없이 그렇습니다. 뎁스만 잡고 고정만 얻으면은 오늘 수술은 끝.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하지만 이제 발치화기 때문에 공간이 비는데 그거는 이제 GBR로 해결하는 GBR 로.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잘 아무는 곳이 발치화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뼈를 넣어주면 사실은 뭐 재생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하나 임플란트를 싱글로 만약에 심을 경우에는 핀 가이드가 없어도 제가 촉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네네네.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드릴링하고 저쪽 드릴링하면서 네네. 헷갈리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핀 가이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눈에 확인이 되니까 아. 그런 면에서 또 여러 번 네, 고민, 네. 생각,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면에서 그러고 또 보니까 저는 좀- 지금 하나의 드릴 가지고 여러 개를 심지 않고 그- 저는 하나씩 심어놓고 가거든요. 음, 근데 지금 현 원장님 보니까 한 드릴 가지고 쭉, 쭉, 그 다음 드릴로 쭉. 쭉. 예.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아. 근데 플랩을 만약에 저도 안 열었으면, 네네. 근데 핀 가이드를 안 썼으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껐습니다. 하나씩. 예. 음. 플랩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네네. 하게 되고요. 이거 하면 속도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드릴이 그냥 쭉쭉쭉 가니까. 네. 자, 임플란트는 브라이트 티슈 레벨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티슈 레벨의 그 넥 부분이 1.5mm의 메탈 넥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리적인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잇몸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심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티슈 레벨이 결국엔 말 그대로 티슈 레벨이기 때문에 넥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깊게 심고 싶어도 이 부분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냥 들어가는 데까지 하면은 그럼 거의 맞습니다, 높이가. 아, 네. 그거 좋네요. 네. 그냥 그냥 따라서 들어가다가 멈추면 거기까지, 음. 거기까지. 되게 똑똑한 임플란트군요. 네, 똑똑한 네. 임플란트고 네. 그냥
네 맘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죠. 약간 그런 교훈을 주는 약간 더 깊고 싶어? 안 돼. 네. 하지만 들 씹는 건 가능하겠군요. 네, 드시는 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핀이 저는 드릴링 하면서 가끔씩 드릴에 튀어가지고 빠질까봐 조금 불안해서 저는 처음 단계에만 핀을 조금 쓰고 그 다음은 좀 빼는 편인데 우리 현 원장님은 끝까지 핀과 함께 쭉 진행을 하셨고 마지막에 식립 후에 지금 핀을 제거를 하셔서 완벽한 패스 컨트롤을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이 소구치 부위는 핀을 꽂았는데 버컬 컨투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네네네. 그쪽은 플랩을 여시고 컨투어를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봉그래프트를 동반한 네네.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랩 리스로 갔지만 결국은 유사시에는 플랩을 열어도 된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요즘 또 막 무절개해서 임플란트 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절개하고 좋은 뼈 넣고 해서 잘 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이 무절개 요구하는 경우에 그래도 필요한 경우는 열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환자분들 많이 싫어하세요. 절개했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몰래 절개합니다. 티 안 나게. 네, 농담이고요. 네. 지금 치아를 빼셨는데요. 네. 원래 그 치아를 두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기에 고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위치를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댑티브 서저리라고 하죠. 술자가 임상에서 즉각 이 조절해가지고 그쵸. 치료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이 크레스탈까지 바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스테온 3 콜라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오스테온 3 콜라겐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시고 네. 티슈 레벨 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네. 그냥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즉시 해결하는 멋진 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유, 그 정도 뭐 잘 나왔네요. 네. 아유, 근데 진짜 화면이 네, 너무 좋네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네. 네. 그 메탈 리트랙터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저게 네, 외과에서 많이 쓰시는 네. 리트랙터죠? 네. 근데 근데 진짜 영상이 네. 좋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고. 자, 여기 버컬 갭 부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갭 필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발치와 부분에 이 슈링키지를 막고 또 컨투어 보강을 위해서 오스테온 3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손쉽게 이거 정말 쑤셔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참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콜라겐 그래프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콜라겐 그래프트인 것 같습니다. 연조직에 또 증강을 해야 되고 또 이식제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뒤에 한 번 더 덮어주는 게 그렇죠. 겸사겸사 입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거 할 때 세로로 넣으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맞아요. 네. 뼈를 재생하는 걸 막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잘라서 좀 눕히는 편인데 현 원장님은 그냥 쭉 밀어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처가 시작이 되고요. 지금 티슈 레벨은 원래는 우리 정성민 원장님 하시는 것처럼 디지털 어버트먼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저렇게 많이 마무리하는 게 그냥 저 실리콘 캡으로 막아놔도 네. 2달, 3달 의외로 잘 가요. 맞아요. 네. 문제 없으면 저게 네. 그 마운트 스크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 네네. 마운트 스크류 자체가 약간 그 본레벨 임플란트의 그냥 커버 스크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케이스에 따라서 뭔가 어떤 경우에 저는 저렇게 연결하냐면 컴포트 캡을 연결하기에는 수직 공간이 부족한. 네네네. 그래서 대합치가 엔도크라운을 하거나 발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어서 공간이 없는 경우 닿을 것 같다. 닿을 것 같다. 그럴 경우는 저도 저렇게 하는데 되게 유용하고 그랬을 때도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는 경우가 덴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처 때문에. 덴처를 해야 되는데 템포럴 덴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은 맞아요. 걸려서 혹시 네. 흔들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렇게 낮게 해버리고 하면은 덴처의 유지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는 페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임플란트 페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치주과 하면서 항상 보철과랑 파트너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잘 심었는데 가끔씩 페일이 있거든요. 보면은 환자분이 봤을 때 덴처를 쓰신 분들이 꼭 페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덴처가 임플란트의 초기 페일에 좀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좀 힘이 안 가도록 저렇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수술 역시나 잘하시는 분들은 네. 패스가 다 이렇게 좋죠. 네. 상당히 이제 긴 임플란트로 이제 했는데 아마 3.0에 요것도 11mm 내지는 13mm일 것 13mm 같습니다. 인가요? 네. 이제 느낌이 13은 돼 보입니다. 네. 상당히 길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주셨고 패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크로스 아치로 스플린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것 같고 이제 그 상하게 있었던 좀 안 좋았던 치아들 빠지고 나니까 벌써 뭔가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분 편하게 이제 잘 식사하시고 점점 더 오랄 하이진도 좋아진다면은 아주 행복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 가이드를 써서 심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바깥쪽으로 막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슛 골인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아주 예쁘게 임플란트가 잘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핀 가이드를 사용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핀 가이드가 이렇게 본 컨택을 하면서 본의 그 컨투어를 저희가 바깥에서 볼 수 있게 아는 건데 상악 전치부에서 핀 가이드를 사용할 때 안테리얼 그 ANS, A 포인트 이쪽 꺼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이가 저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부에서의 그 정성민 원장님하고 우리 현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본 컨택을 느끼면서 넣으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핀 가이드를 사용할 때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대로 그냥 넣고 이 안은 무조건 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 포인트라는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포인트 자체에 골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임플란트가 픽처가 노출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네스트레이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핀 가이드를 사용할 때 꼭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의 꿀팁입니다만 그냥 손으로 뼈를 잡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 검지, 왼손으로 그러니까 어시스트한테 밀어 빼달라고 하고 엄지, 검지로 뼈를 잡고 상악 전치부가 딱 좋죠. 이렇게 잡고 드릴링하면 엄지 쪽이 간질간질간질한 느낌 들면 이거는 너무 보컬이다 해서 이제 수정을 하니까 그렇게 손으로 직접 터치로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핀 가이드를 지금 저희가 두 개의 케이스를 2부와 3부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핀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리치의 버칼링걸 위드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 케이스에서 그렇죠.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아까 또 보여드렸던 리치가 3mm 이내로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핀 가이드를 꽂았을 경우에는 그 사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 드릴이 아마 안 들어가죠. 네, 드릴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플랩을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리치의 위드스가 버컬링걸 위드스가 좀 너무 좁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플랩리스나 아니면 핀 가이드 쪽보다는 플랩을 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선호되지 않을까,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치부 수술 영상들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전치부 심리는 수술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보철적으로 또 예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 과정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바탕으로 일단은 기초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나중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철과 원장님과 교수님들과 함께 해서 저희가 수술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철적으로 예쁘게 마무리되는지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데이 쌤이나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약간 욕심을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봅니다. 전 무엇보다 이게 박전철 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거 처음인데 네. 그리고 이런 컨셉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그리고 앞에 그 2부, 1부 하면서 이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지금 녹화하는 장소뿐만 아니고 이 준비해 주신 모든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세미나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교육에 혁신을 가져오고 또 좋은 재료와 좋은 수식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저희 내년에 한번 더 다른 옷을 입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한복 입어야 되나요? 한복 입어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3부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